안녕하세요, 무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 아마 이제 그 렌탈 하는 부분까지 해서 했던 걸로 다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해볼 텐데, 어, 근데 요거는 좀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그냥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를 어,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지금 기터브에 소스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작성한 소스가 모두 그대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 아마 뭐 해보시면 이거를 한번 어, 소스를 직접 다운 받으셔서 분석을 뭐 개인적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진 그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결국 대시보드에서 뿌려져야 되는 거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빌렸고 그 어떤 즉 빌린 사니까 어떤 책을 빌렸고 빌린 사람은 누구이고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그 책을 반납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그 빌렸을 때 가격은 얼마고 요게 뭐 종합 정보가 모두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정보들을 그 조회해서 뿌려주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까지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란으로 좀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직접 보시는 분이 지금까지 이거를 다 그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그 DB를 이용해서 셀렉트 코드만 작성해서 디스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아주 그 난이도가 완전히 높은 부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다만 이제 쿼리를 짜야 된다는 거. 쿼리를 짜야 되는데 이제 그 쿼리를 보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한 3개인가 됐죠. 그래서 그 테이블들에 대해서 뭐 조인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단순히 레프트 조인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공란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7과까지 진행을 했고요. 7과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강좌가 14회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론 나중을 위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이런 그 뭐지? 그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코어를 저희가 지금 빼놓은 거잖아요. 빼놓은 거고 단순히 이제 그 여기서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뭐 뷰 컨트롤 소스 보시면 뭐 특이한 게 없습니다. 특이한 게 없고 뭐 요런 부분 뭐 요런 부분마저 여기서 하면 하지 말고 그냥 코 로직에다 다 올려놓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 뭐 거의 로직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뭐 되는 부분 뭐 다 그 화면에 뿌려주고 뭐 바인딩 해주고 이런 부분밖에 없고 실제로 뭐 처리되는 부분은 다 이쪽 안에 다 여기 있죠. 서비스 DB에서 뭐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 지금 저희가 그 화면단에 작성한 이런 부분마저도 그 코어 로직단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뭐 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어떻게 이제 설계하고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더 높은 추상화를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세이브 같은 펑션들 이것도 그냥 파라미터 하나만 던져서 그냥 뷰 단에서 끝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코드 수를 점점 상위 단으로 계속 아, 추상화 시켜서 그렇게 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리려는 건 그건 아니고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 지금 계속 어떤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뭐랄까 자동 바인딩 하는 부분 저희가 자동 바인딩이라고 했던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 바인딩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뭐 텍스트 박스나 뭐 어떤 데이터 타임 피커에서 어떤 직접 개발자가 겟셋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으로 바인딩되는 이 모델에 바인딩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코드를 표현하면 뭐 이런 거죠. 결국에는 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셋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get하는 이런 뭐 펑션들을 사실 개발자가 이 상황을 몰랐을 때는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바인딩스 이 요소를 적용을 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예전에 13년도 프로젝트 할 때 썼던 건데요. 이 라이브러리 UI 유니폼 UI만 따로 요소만 모아서 뭐 공통 컨트롤러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소스고요. 이 소스는 이 GitHub에서 이제 스톤서클 GScore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제 작업하면서 모았던 모든 소스들, 그러니까 유틸리티적인 부분들 소스죠. 다 여기에 모아놔 있기 때문에 혹시 뭐 필요하신 부분이나 공부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일단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넬 컨트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라벨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그리드 뷰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컨트롤들은 지금 이 그리드 뷰를 감싸고 있는 판넬 이외에는 모두 커스텀한 부분 컨트롤들입니다. 그럼 한번 한 개씩 보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판넬입니다. 여기서 판넬 컨트롤을 한번 보자. 그래서 판넬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판넬을 상속받아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getset 밖에서 데이터 소스 프로퍼티를 지금 선언해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리스트라는 걸 선언해놨는데 이 컨트롤 리스트는 컨트롤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을
구분지어 가지고 바인딩 되는 컨트롤만 따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롤 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List에서 리스트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제네릭 컨트롤로 해가지고 컨트롤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데이터 소스의 기능은 모델 객체들을 바인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어떤 형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오브젝트형으로 일단 모두 받아놨다가 내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일단 모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오브젝트형으로 데이터 소스라는 걸 선언해 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판넬에 바인딩 데이터를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생성자에서 이벤트에서 컨트롤이 added 될 때, 추가가 됐을 때 이벤트를 지금 해놓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트롤 이벤트 ERGS 그래서 컨트롤 추가가 될 때 반환 이벤트 객체를 보면은 이 컨트롤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형이 이 컨트롤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텍스트 박스고 데이트 타임 피커 그리고 콤보 박스일 경우에 이 리스트에 탭 인덱스를 주고 컨트롤 리스트에 추가해 놓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탭 인덱스를 왜 주느냐? 탭 인덱스가 제로일 때는 포커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 포커싱이 되지 않고 탭 인덱스의 순서에 따라서 컨트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set match control by id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호출이 되냐면은 데이터 소스가 이제 set 될 때 value가 널이 아닐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컨트롤 리스트 카운트를 계속 돌면서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에서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이 코드들을 여기서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죠. 모델 타입이 된 자료를 받고, 그리고 컨트롤 리스트에 이제 바인딩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객체에다가 이거 선언을 해놨는데 이 컨트롤 리스트에서 뭐 이거 상속 받아서 바인딩 네임을 뿌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각 컨트롤마다 이 아인스톤 서클 오브젝트라는 거를 다 구현을 해서 바인딩 네임이 있겠죠. 그럼 바인딩 네임에서 컨트롤에 바인딩 네임을 적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희 모델 데이터의 네임이랑 동일해야 되니까요. 그 네임을 여기다가 미리 바인딩 네임이랑 프로퍼티에다가 미리 사전적으로 정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컨트롤이 들어올 때마다. 예. 그러면은 이 테스트 폼에서 한번 보죠.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바인딩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예. 각 컨트롤마다 모든 컨트롤들이 이 바인딩 네임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id라고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name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리 지정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클리어 경우에는 모두 뭐 컨트롤들에서 텍스트 타입을 모두 empty로 바꿔서 지워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뭐 디스포징 되고 있는데 그래서 컴포넌트를 직접 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 이런 구성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여기서도 뭐 바인딩 네임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역할이 거의 없죠, 뭐 여기서는. 그럼 라벨에도 바인딩 네임이 예, 있긴 있습니다. 모든 기본이 되는 컨트롤을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베이스 텍스트 에디터도 하면 되고. 여기네요. 그래서, 아이스톤 그 오브젝트에서 바인딩 네임을 모두 게스 프로퍼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현하는 부분이, 베이스 컨트롤이 있어야 될 텐데, 하도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까, 다 까져먹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놨고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를 한번 보죠. 일단은 저희가 판넬에 컨트롤을 배치를 하면 그 이벤트를 통해서 컨트롤이 이제 바인딩 네임과 매칭돼 가지고 자동으로 바인딩 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럼 텍스트 에디터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텍스트 에디터를 올릴 테니까요. 텍스트 에디터를 보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스톤 베이스 스톤 서클 베이스 텍스트 에디트라는 거를 구현을 하는데 이거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디트 모드라는 거를 개셋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onProperty changed 그러니까 I 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notify change property notify change 함수들을 모두 구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속받은 클래스들은 안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거를 했을 경우에, 즉 이 바인딩 네임이 뭐 어떤 변경됐다는 걸 알려줄 때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프로퍼티 체인지 할 때는 이 바인딩 네임이 꼭 이거야 됩니다. 근데 왜 언더바 이걸로 돼 있지? 10. 그래서 그러면 스톤 서클 텍스트 에디트를 보면 뭐 인풋 모드라고 돼 있는데 인풋 모드가 IP일 때는 뭐 15자만 되고 나머지 때는 최대 맥스로 갖고 그리고 뭐 넘버가 또 있고 넘버로 반환이 될 때는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반환이 돼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숫자형으로 해서 이제 값형 어떤 통화 형식일 때 콤마가 붙어서 들어오니까 그거를 제거해서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제너럴일 때는 뭐 기본적인 그냥 테스트 에디트 그런 기능이겠죠. 커런시 여기 있네. 커런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str이 0일 때 빈 값수 라인 2개 그렇게 해버렸네요. 이거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맛은 잘 모르겠네요. 또. 그래서 뭐 숫자 키 뭐 안 먹게 넘버패드 안 먹게 뭐 기능 키 뭐 각각 해놨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프로세스 CMD 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윈폼에서 어떤 키 이벤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버라이드 펑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펠스를 던지면은 그러니까 반환값에 펠스를 던지면은 이 키가 먹히고 키가 눌렀을 때 키 입력이 들어가고 이거 추르르 줬을 때는 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뭐 좋죠. 나중에 쓸 일이 좀,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키 이벤트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전역적으로 뭔가 키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 마지막에 테스트 에디트 리브 떠날 때 바인딩 네임에 지금 와이터블이라고 했나요? 화이트 밸류라고 돼 있죠. 이거를 왜 했냐면은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커싱 그 뭐지? 그 포커싱이 빠져도 데이터가 갱신이 안 될 때가 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키 입력이 끝나고 데이터 바뀌었을 때 그 어떤 다른 컨트롤에도 데이터가 그대로 쓰여지게, 그러니까 갱신되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류 이런 걸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에디트까지 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그 그리드 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드 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컨스트럭트에서 initialized, 넌 왜 이렇게 많네요. 세팅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setGrid라는 이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온로드 됐을 때, 온로디드죠. 온로디드 됐을 때, 그때 이제 setGrid 펑션을 써서 그 그리드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그 파라미터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체크박스 헤더 비지블, 뭐 이제 이미지 컬럼 비지블, 그리고 뭐 서치 뷰 어네이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했을 때 뭐 어떤 체크박스 헤더를 보여줄 거냐, 이미지 컬럼들이 있을 때 이미지 컬럼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멀티 셀렉트 가능하게 할 거냐, 그리고 인덱스 컬럼을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인덱스 컬럼이라면은 자동으로 그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갱신돼서 쭉 리스트로 뿌려주는 그런 인덱스 컬럼인 거고요. 그리고 그 is call read only라고 있는데, 컬럼을 read only로 설정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 불이 배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드라면은 오랜만에 그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림이 완전 엉망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하나의 컬럼들이죠. 컬럼. 요게 컬럼이고, 요게 하나의 로우가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로우고요. 그래서 컬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0번째 컬럼, 뭐 1번째 컬럼, 2번째 컬럼, 3번째 컬럼, 4번째 컬럼, 이걸 해서 뭐 1번째 컬럼을 리드 온리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배열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배열을 초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드 온리니까 false, 처음 거는 false, 다음 거는 1부니까 tru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이 순서에 맞게 컬럼을 리드 온리로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겠고요. 컬 위드스, 웬 위드스, 그리고 필 웨이트, 만약에 순서를 지정 안 했으면 필 웨이트, 그 필 웨이트 지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디스플레이 인덱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순서죠. 뭐 이런 거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다 뭐 제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입니다. 기능들이고 프로퍼티를 다 제공해주고 이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리드 뷰는 오토 제너레이트 컬럼스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모델을 바인딩 했을 때 아니 모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데이터를 바인딩을 했을 때 그거의 그 키 이름에 맞게 그 컬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토 사이즈 모드도 넌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직접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컬 위드스를 별로 받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그 기본적으로 렌스에 두 개를 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체크박스 헤더하고 이미지 컬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0번째와 1번째 0번째 그래서 인덱스 순번을 인덱스 컬럼 미리 그냥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일 때 그 에디트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였나 보네요. 그 에디트 오브젝트. 하여튼 에디트 오브젝트 이렇게 해놨고 체크박스 헤더를 만들려고 할 때 체크박스 헤더를 지금 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me chk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진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요. 아마 이게 3개인가 만들었을 텐데 3개인가 4개인가 그래서 오버라이딩 해서 뭐 디버거 비지블에서 라인 컬러도 설정하게 해놨고 뭐 셀렉트 모드도 별도로 지정하게 해놨고 그래서 계속 뭐 추가한 거죠 그동안.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아마 소스는 여기 기타브 이쪽으로 가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각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실제 구현되는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my 클래스라는 그냥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를 선언해 놨고요. 이게 이제 모델 클래스죠. 모델 클래스고 그래서 name과 i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해 놔서 초기화해 놨고요. 그래서 그리드 뷰에 데이터 소스를 바인딩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를 선언해 놨고 이때 했을 때 판넬에 데이터 바인딩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스를 봤을 때 바인딩이 됐으면 데이터 소스에 넣고 set match y 컨트롤 여기서 바인딩 이름에 따라서 그 바인딩을 컨트롤 바인딩을 한던 걸 지금 이렇게 구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이 컨트롤이 먼저 바인딩이 되고 여기서 어떤 그 로우를 선택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바로 갱신되면서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뿌려져야 되는 거고 그만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똑같죠? 별 다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바로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6을 넣으면 엔터 이벤트가 안 먹네요. 6, 그 다음에 3, 그리고 ms444, ms3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에서 엔터가 먹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자동화된 컨트롤을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etset을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 직접 접근해서 뭐 어떤 getset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 클래스만 다루기 때문에 모델 클래스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될 그 코드량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아마 그냥 이벤트에 따라서 아마 그 텍스트 컨트롤에 다 직접 뭐 접근해서 텍스트 밸류들을 다 직접 받는 getset 프로퍼티 그런 거를 다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코드량을 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코드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익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제가 12년, 13년에 아마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 전엔 저도 몰랐었고, 이거 이렇게 되는, 근데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해서 쓰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판넬 컨트롤에서 이렇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을 몰랐으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아마 2009년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저도 무식하게 그 텍스트박스에서 그러니까 그 컨트롤 텍스트 데이터 컨트롤이나 뭐 어떤 콤보박스 데이터 피커의 어떤 밸류나 텍스트 그 값을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뭐 어떤 처리를 하는 그런 코드들을 직접 작성을 다 해서 뭐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는 이걸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해줄까 이렇게 보다가 이런 요소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직접 이런 컨트롤을 다 직접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아까 7강 예제에서처럼 컨트롤 직접 그 UI 폼에다가 뭐 이거 바인딩 될 거를 미리 알면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됩니다, 사실. 뭐 안 될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이벤트 컨트롤에다가 이벤트에서 직접 태워가지고 그 뭐 이 코드를 모두 공통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각 UI마다 그런 뭐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뭐 더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더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WPF 쪽으로 가면은 이런 작업을 아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 자동으로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윈폼에서는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꼭 이런 식으로 그 바인딩 되는 그러니까 모델 데이터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바인딩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좀 한 말씀 드리면 아마 개발하다가 좀 이렇게 듣는 말 중에 가장 좀 그런 게 왜 모델을 써야 되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를 사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보여주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데이터로의 dr은 dt.u로 에서 dr의 뭐 dr.set 뭐죠? 이건 돼 있을 때네요. 그러면 u 데이터로에서
셀 컬럼. 보이스. 잠시만요. 보이스 하는데. 하여튼, 잠시만요. 이거를 직접 코드를, 보여드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샵, 데이터, 테이블 했고, U, 컬럼. 크레이 컬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MSDN을 보시면 아마 소스가 다 있을 겁니다. 카피 페이스트 하고 그쵸. 데이터 컬럼 어떤 컬러 1으로 가죠. 그리고 U 컬러 했을 때 여기서 ID 하고 타입 오브 string 하고 call2에 name이라고 하죠. 그리고 work table 점 columns 점 add 해서 call1 call2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로우로 만들어야죠. 데이터 로우 dr은 work table 점 new로 그래서 대형을 dr에서 id는 id.value id는 1이라고 하죠. 그리고 dr name 그래서 여기도 스트링이니까 ms1 받고 해서 그리고 work table rows add 해서 dr 그리고 여기다가 이 work table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지 한번.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코드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크죠. 이거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형식이 이미 모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 모델 데이터를 직접 스트링으로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my class m에 이거 하고 여기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는 여기는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1 그리고 name은 ms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퍼티들이 어떤 데이터 속성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인텔리전스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명세를 알 수가 없으면 이 테이블에 뭐가 쓰고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직접 다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델을 만들려면 코드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더 어떤 뭐 작업 절차들을 더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이런 코드들 아마 자바에서는 해시맵으로 할 겁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을 해시맵으로 해가지고 키밸류 해가지고 어떤 그리드 데이터처럼 이렇게 쓸 텐데 이런 모델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한다면은 뭐 누군가는 이게 더 생산성이 좋고 뭐 어떻게 말할 겁니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bullshit.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 이 모델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물론 이 모델을 쓸 수 없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동적인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야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뭐 피치 못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다 모델 데이터, 모델 클래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어떤 데이터를 더 유지보수하기 쉽고
우리가 그 툴들을 모두 뭐 뭐 비주얼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이클리스마저도 인텔리전스를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비주얼 툴이니까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비주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옛날에 저는 대학교가 2000학 00학번인데 그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6.0 쓸 때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은 책에 있는 걸 다 보고 쳐야 되고 이때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어떤 이런 강의나 영상으로 강의를 뭐 어떤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무조건 뭐 배우려면 학원에 갔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비주얼 스튜디오 6.0 때 개발하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뭐 작업을 하려면 비주얼적으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있죠. 어떤 뭐 다이얼로그를 미리 뭐 만들어 놓거나 그 안에서 어떤 코드를 해야 될 때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더 심했습니다. 더 안 좋았고 예, 더 뭐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비주얼 그 비주얼 C++ 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그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애드온 앱 중에 그, 그 토마토라는 거야. 비주얼 어시스트 X라는 그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 그, 그 전에 물론 뭐지? 그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해는 했었지만 이 방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전혀 모르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그 비주얼 어시스트 X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그 앱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물론 MS에서 사서 지금 단넷에서 적용해서 쓰는 게 뭐 그런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디버깅을 할 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써야 된다 이거죠. 물론 근데 제가 제일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런 얘기를 어,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물론 이런 식의 타입의 뭐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작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절대 never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모델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꼭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와 하여튼 뭐 그렇죠. 너무 열을 내는 것 같아서 좀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죠. 일단 뭐 이런 식의 모델 객체를 작성하는 거를 그러니까 습관을 해야 된다. 습관을 해야 되고 이 모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이 그거 작성하는 순간부터 논리적 사고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는 뭐 여기서 물론 논리적인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모델과 모델의 결합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레고를 가지고 어떤 탑을 쌓든 뭐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문자열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데이터가 아닌 그런 이제 모델 데이터 그러니까 직접 레고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로 했을 때는 그런 레고를 쌓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이 테이블이랑 객체를 그냥 이것만 쓰는 거니까. 근데 이 모델 데이터를 써서 이런 구조를 했을 때는 다양한 뭐 그 결합도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이익이 된다고 봐야 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뭐 하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물론 뭐 데이터 테이블 이거 뭐 갖고 뭐 안 되는 건 없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지 마시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 얘기인데 어디 가서 만약에 면접을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데 가서 내 상급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런 데서 음, 그런 데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예. 너무 옛날 방식인 거고 그리고 이거 오늘
괜히 길어지네요.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시험 보지 않고 그 어떤 기술 면접 보지 않는 그 회사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만약에 그런 회사가 좋다고 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갈 수는 있겠죠. 예, 갈 수는 있겠는데 절대 그런 회사를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추석으로 빼버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스들은 다 기타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미디어 플레이어죠.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광고 같은 건데, 그래서 뭐 이름은 스톤서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해서 해놨는데,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중에 그 단넷으로 포팅, 그러니까 VLC 플레이어라고 있습니다. VLC라는 건 그 미디어 쪽 오픈소스, 플레이어 쪽 오픈소스인데, 그쪽에서 그 단넷 쪽으로 그 단넷 쪽으로 포팅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쓴 건 메타 VLC라는 건데, 좀 이것 좀 어떻게 얘네 안 해주나? 그 가장 엣지 브라우저야? 쓸 때 이거 너무 짜증나. 이거 나머지 다 뭐 속도 좋고 다 좋은데 점 찍는 거. 그래서 이 메타 VLC에 보시면은 여기서 그 라이브러리 VLC에서 그 안에 이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VLC 플레이에서 제공해주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단넷으로 매핑해서 그 재생할 수 있게, 동영상 재생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인지 뭐 대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한문이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작성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 아마 그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 오픈소스 중에 그나마 제일 성능이 좀 괜찮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더 있긴 한, 그런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기터브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단넷 VLC라고 찾아보죠. 그래서 VLC 단넷이라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근데 생각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메타 VLC라는 거 써가지고 구현을 해놨습니다. 일단 근데 뭐 이렇게 구현했다는 건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종의 광고죠, 광고.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윈도우 10 애니버서리 업데이트 되고 WPF 앱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아마 좀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This march is a distraction. 그래서 여기서 My grandfather's funeral is not a distraction. You ride into battle. Every day when the sun came up, waiting.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터치 기능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해놨고, I wonder 이런 식의 기능들이 how many times did
a horse. 4 hours.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이것도 이미 소스는 뭐 올라가는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소스 한번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혹시 강의를 듣거나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마켓에 있을 때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은 평점을 주시면 좋겠고 뭐 쓰레기 같으면은 뭐 아예 평가 안 해주시면 안 해줘도 되시겠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늘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WPF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